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미적분 모의고사 계속 보고 있는데 5회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보다는 조금 더 쉬운 난이도로 좀 조정 좀 했고요. 현실적인 아마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기말고사는 조금 중간고사보다 대부분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일단 시험 범위는 이제 정적분으로 정해진 함수까지 한번 내봤고, 시작은 여러 가지 함수 미분법부터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풀어보셨다면은 틀린 문제들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바로 출발해 볼게요. x 빼기 사인 2 사인 x, 한 주기상에서 저 함수가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 그랬을 때 뭐 a 빼기 b, 뭐 극소음으로 봤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분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아. 미분하시면은 1 빼기 2 코사인 x가 되게 될 거고, 자,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코사인 x 값은 몇이 되겠죠? 그렇죠,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기상에서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그 x 값은 두 개가 존재하게 될 거야. 일단 3분의 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각이 있고 3분의 2파이 정도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는 뭐 이 정도는 제가 더 이상 코사인 함수를 그리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판단이 가능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느 순간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간표보다는 2'으로 판단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 자, 이거 한 번 더 미분하시면 어떻게 된다? 2 sin x로 되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sin x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만 있는 거기 때문에 1사분면의 극을 집어넣으면 뭐가 될 수밖에 없고 양이 될 수밖에 없고 2사분면 값을 집어넣으면 음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극소로 원하기 때문에 2' 값이 몇이 되는 양수가 되도록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극소를 갖는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에서 극소로 가는 거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a 값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b 값은 뭐가 된다? f 3분의 파이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x 빼기 2 sin x x 자리에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시면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주시면은 이 정도로 나오게 되는 게 b 값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를 뺀 값 3분의 파이에서 이 친구 빼주시면 뭐만 남냐면 루트 3 정도로 깔끔하게 남게 된다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ax ln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곡선 위에 1,2가 있다라 그랬고, 이 순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나와 있을 때 a랑 b 값만 구한 다음에 더 a 더하기 3b를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자, 일단 1,2가 있다라 그랬으니까 저 함수를 fx로 뒀을 때 f1 값이 2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거고, 그 1 집어넣으시면 a 곱하기 ln1인데 ln1은 아시다시피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 오케이, b만 남는구나. 일단 b가 2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해냈고, 자, 그런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도함수, 미분계수 값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a는 내비두시고 x 곱하기 lnx를 곱미분하시면은 앞에 거 미분 1 거기다가 lnx 그대로 되게 될 거고, 뒤에는요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뒤에 1 붙으시면서 뒤에 있는 b는 상수니까 그냥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1에서의 미분계수 값 일단 집어넣어 보시면 얘 0 되니까 그냥 뭐만 남아? a만 남지. 근데 그 순간에서의 접방이 저기란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 지금 얼마로 보이죠? 마이너스 3으로 보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a 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뭐 접방까지 완성할 이유는 전혀 없고 a랑 b 구해냈기 때문에 결론으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3 더하기 6 정도로 될 거니까 정답이 얼마가 된다? 3으로 해서 3번 정도로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3번 부정적분 계산이 옳지 않은 것. 자, 근데 이런 거 할 때 실제로 왼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실제로 적분하는 것보단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 게 저 피적분 함수랑 같아지는가만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 되겠죠. 자, 2루트 x 2 곱하기 x의 2분의 1승이니까 이거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 2분의 1 내려오면서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되는 거기 때문에 얘 약분되고 루트 x분의 1 남는 거, 오, 맞네요. 그러니까 1번 괜찮죠. 자, 그러면 2번은 이거, 얘는 그냥 뭐 굳이 쓰지 않더라도 다 항함수잖아. 이거 지금 익스포넨셜이 2 있다고 막 지수함수로 보시면 안 되죠. 2의 x승이 다 지수함수인 거지 x의 2승은 다 항함수가 될 겁니다. 뭐 정확히는 뭐 다 항함수는 아니겠지만 뭐 무튼간에 얘 미분하시면 2 더하기 1 툭 날아가게 될 거고 1차 줄어들기 때문에 x의 2승 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2번도 원하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 3번 보자.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될까? 자, 2의 x승을 미분한 게 2의 x승은 맞는데 3의 x승 곱하기 ln3을 미분하시면 3의 x승을 미분한 게 3의 x승 ln3이지. 그럼 3의 x승 곱하기 ln3을 미분하시면 어떻게 된다? ln3은 더블로 붙으면서 3의 x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ln3분의 3의 x승을 미분한 게 저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3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틀렸죠? 4번
자,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이 친구 미분하면은 2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이거 2로 묶어내 주시면은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은 뭐랑 동일하죠? 그렇지, 탄젠트 x랑 동일하게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탄젠트 제곱 x 되는 거, 오, 맞네요. 그러니까 4번도 괜찮은 정답, 4번도 괜찮은 부정적분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이요. x 빼기 사인 x 미분하시면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죠. 자, 근데 1 빼기 코사인 x랑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으면 곤란하지. 왜냐면 이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보실 수 있으면은 분모 분자에서 일단 분자에서 뭐가 되니까 합작골의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약분하시면 뭐만 남아? 1 더하기 1 빼기 코사인 x만 남게 될 거고, 오케이, 얘가 결론되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5번도 올바르게 지금 적분한 거라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정답은 3번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4번입니다. 아마 삼각함수의 적분을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컨트 적분을 외우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시컨트 적분도 외우고 진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했듯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분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일단 얘는 다이렉트 적분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뭘 미분해서 시컨트 되는지는 단박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좀 스킬풀한 뭔가가 좀 들어가면 좋을 텐데, 분모 분자에다가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를 한번 곱해 볼 거야. 왜냐고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그럼 분자는 보시면 실제로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컨트 제곱 더하기 시컨트 탄젠트가 될 거거든요. 자, 그래도 식이 지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곱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여기서 뭘 치환할 거냐면은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t로 치환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랬을 때 이거 미분하시면 어떻게 된다? 시컨트는 미분해서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될 거고, 탄젠트는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거의 전체 dx가 뭐로 되는? dt로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분모가 t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전반적으로 다 dt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 친구는 인테그랄에 t분의 1 dt로 엄청나게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아시다시피 t분의 1은 적분하면 ln 절대값 t가 되면서 그 절대값 t 자리에 바로 저 t 자리를 t로 치환한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그대로 갖다 박아버려 보시면 이 정도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즉 시컨트의 적분은 ln의 절대값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 정도로 나온다는 것도 뭐 해야 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지 않고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참고로 코시컨트 x의 적분도 이런 비슷한 루틴대로 그대로 하시면 될 거고, 그 결과는 마이너스의 ln 절대값 코시컨트 x 더하기 코탄젠트 x 그 정도로 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도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기서 물어본 이 시컨트 x의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니까 지금 2배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2배는 내비두시고 ln의 절대값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이 정도로 결과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값들을 먼저 얘기 좀 하고 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니까? 2분의 루트 3일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컨트 6분의 파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3분의 2 정도가 된다 라고 하는 거 미리 구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 굳이 유리화하지 말고 3분의 루트 3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냥 루트 3분의 1이라고 표현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탄젠트 제로는 0일 거니까 굳이 그거는 시컨트 제로 당연히 1이겠죠. 코사인 제로가 1이니까 1분의 1이라서 그 정도는 굳이 안 쓰고 갈게. 그러면 이거는 일단 ln에 시컨트 6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 얼마라 그래서? 루트 3분의 2라 그랬고요. 탄젠트 6분의 파이도 루트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가 앞에 있는 거고, 뒤에서는 뭘 빼줘야 돼? ln에 시컨트 제로 1, 탄젠트 제로 0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ln 1이잖아. 이건 그냥 장식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고, 자, 여기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ln의 루트 3분의 3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죠. 좋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유리화를 해도 되지만 이 2를 여기로 제곱으로 보내버리면 ln의 3분의 9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ln 몇이다? ln 3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 정답은 3번에 2네요. 자, 5번입니다. 역함수 적분 문제인데 그 와중에 이것처럼 답을 그냥 바로 낼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저 함수가 뭐 어떻게 생겼던, 저 함수가 뭐 미분해서 적분해서 뭐가 되든 간에 우리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1부터 2까지의 원래 함수의 적분과 지금 fx의 저 역함수를 gx라 그랬을 때 익스포넨셜 2부터 숫자 2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제곱까지 이 gx의 정적분 값이 얼마인가를 물어봤는데, 일단 설명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그 마플교과서 개념 설명할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차치하고, 자, 우리는 확인만 하면 돼. 요 1을 fx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값이 얘가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나오죠. 그치? 그런 다음에 요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값이 얘가 나오는가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항상 형태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 그때의 결론은 윗끝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끝끼리 곱한 걸 뺀 값이 항상 무조건적인 정답이 된다 라고 알아두셔야만 할 것 같아. 따라서 정답은 2 곱하기 2제곱에서 1 곱하기 2를 뺀 거기 때문에 4 익스포넨셜 2의 제곱에서 2를 뺀 거 정도로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6번이죠. 자,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fx랑 x 곱하기 f'x를 곱한 형태의 뭐 더하기가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고 f1 값이 나왔을 때 f3 값이 얼마인가. 일단 당연히 이거는 원래 함수인 fx가 뭔가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면 될 텐데, 일단 이것만 보면 되게 막막하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 형태가 뭔지를 느껴야 돼. 쟤는 아무리 봐도 x 곱하기 fx라고 하는 요 함수를 뭐 한 표현이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한 표현이 되겠죠. 곱미분 실제로 해봐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하니까 fx 남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니까 xf'(x)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xfx라고 하는 그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표현이 뭐로 나왔다는 거야? 2x 더하기 2의 익스포넨셜 2의 x승으로 나왔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말인 즉슨 얘를 그대로 다시 x에 대해 적분하면은 좌변은 그냥 뭐가 될 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상수값이 붙는 건 맞지만 그 상수는 그냥 맨 마지막에 정말 나중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될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될 것 같아. 난 지금 좌변 우변 그대로 뭐 한다는 거야? 적분한다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왼쪽은 xfx가 될 거고, 우변은요 일단 인테그랄에 2x 더하기 2 익스포넨셜 2의 x승 dx 이 정도로 일단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쩔 수 있나? 실제로 적분을 하셔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적분은 불가하지만 다항함수 파트고 지수함수 파트죠. 로다 3지에 의하면 이 형태대로 부분 적분을 진행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자, 한번 출발해 봅시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적분하면 이대로, 빼기 인테그랄에 앞에 거 미분하면 2가 되는데 2는 앞으로 보내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텐데, 자, 익스포넨셜 2의 x승 적분해봤자 그대로 뭐기 때문에 2의 x승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붙이고, 물론 여기서도 상수 붙일 수 있지만 참고 맨 마지막에 붙여도 상관없어. 막 좀 이상할 것 같으면 여기서 c 붙여도 되는데 일단 기다려봐요. 얘 계산해보시면 2x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x승에서 이 친구들이 그대로 바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정확히는 fx에다가 x를 곱한 함수가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fx가 뭐가 된다는 거? 숫자 2 곱하기 2의 x승, 그리고 뒤에 여기서 이제 컨스턴트 값을 붙여주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 c 값을 아는 근거가 f1 값이 2라 그랬기 때문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2 더하기 c인데 얘가 2가 된다면 c는 알고 보니 제로에 불과하구나. 따라서 이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F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니까 2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3승 정도로, 정답 몇 번이다? 4번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군요. 자, 7번 A, 0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곡선에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요. 오직 하나의 접선의 개수 문제군요. 자, 그랬을 때 실수 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일단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 문제고, 루틴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스타트를 접점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기울기도 만들어 주시고 실제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한 다음에 걔가 출발점을 지난다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일단 접점의 좌표는 t, 2t에다가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t승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거 바로 미분해 볼까 여기다가. 자, 곱미분으로 갑시다. 일단 2는 내비두시고 앞에 거 미분하면 없어지고 뒤에 거 미분 더하기 앞에 거 내비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내려올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쓰고 이렇게 가도록 하죠.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숫자 2에다가 익스포넨셜이 마이너스 x승 묶어내고 1 마이너스 x 정도로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거 얘랑 얘 순서 좀 바꿔가지고 여기다 기울기를 f't라고 하는 거는 2배의 1 빼기 t의 2의 마이너스 t승. 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이걸 토대로 접방을 일단 만들어 보자. y는 2, 1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t승을 기울기로 하고 x 빼기 t면서 뒤에는 2t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붙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네, a, 0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가 될 때 그때 만족하는 그 a 값이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왼쪽으로 넘길 건데 여기서 어차피 이거 이제 t에 대한 방정식의 문제가 될 텐데 그 와중에 2의 마이너스 t승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뭐가 안 될 거기 때문에 0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저런 거는 고민의 이유가 없을 거란 말이죠. 이 친구도 없애진 채로 얘만 왼쪽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2t는 2배의 1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남을 거야. 어우, 미안해요. a 빼기 t가 되겠죠. 이렇게요. 되나요? 자, 그래서 일단 2도 날리자. 얘도 뭐 필요 없으니까. 여기 이대로 전개 좀 하자. 자, 보면은 일단 그대로 t제곱이죠.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t죠. 그리고 플러스 얼마? a.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 t 남았어. 자, 마이너스 t 사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쓴 이유가 있죠.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a는 0이라고 하는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그렇지.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다라 그랬으니까 한 개밖에 없다라 그랬으니까 그에 따라서 접점의 개수 또한 한 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접점의 개수가 한 개란 얘기는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다. 오케이. 중근을 갖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판별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판별식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빼기 4a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a 값은 뭐 또는 뭐다? 0 또는 4가 될 거란 말이죠. 0과 4 둘 다 충분히 괜찮은 답일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두 개의 합은 몇이 된다는 게 4가 된다는 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게 될 겁니다. 괜찮네요. 자, 8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n의 미니멈이 얼마인가? 방정식 실근의 개수니까 일단 이대로 가긴 좀 그렇고 함수적인 마인드로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2의 x승 마이너스 x를 우리가 원하는 함수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런 다음에 비교할 거는 이제 10 마이너스 n 정도로 되겠네요. 이 n 빼기 10 오른쪽으로 그대로 넘기시면 될 거니까 10 빼기 n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보이는 그대로 상수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요 함수가 어떤 식의 모양을 가지면서 여기 극대랑 극소가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미분으로 한번 제대로 견적을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2의 x승 마이너스 1일 거고 얘가 0이 되는 x값은 아무리 봐도 뭐밖에 없냐면 0밖에 없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단 0에서 극대나 극소 중에서 뭔가 하나 가질 텐데 2'으로 판단해 본다면 2의 x승이고요. 2의 x승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큰 게 자명하죠. 그 말인즉슨 일단 기본적으로 이 fx라는 함수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어디로 볼록이면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0에서의 f2' 값이 양수인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그렇죠.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도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극소값도 한번 제대로 조사해 본다면 f0 값은요? 2의 0승이라고 하는 1에서 0 뺀 거니까 1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견적이 나왔네요. 0,1을 극소값으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될 거니까 이 정도로 그려질 수밖에 없게 될 거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요 10-n이라고 하는 요 상수함수가 이 곡선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기 원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원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위치를 해야 되겠지. 근데 얘가 내려오면 내려올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밖에 못 내려오냐면 이 극소 라인을 지나는 그 순간보다 살짝이라도 위에 있어야만 하겠죠. 그 말인즉슨 이 10-n이라고 하는 요 상수값이 1보단 뭐 해야만 무조건적으로 크다 크거나 같다? 크지. 커야만 하겠죠. 이게 10-n이 1과 같은 순간이라고 한다면 실근 개수는 한 개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식은 원하기 때문에 1보다 커야 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고, 이 말인즉슨 10-n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n은 9보다 작아야만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8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여기서 조심해야겠죠. 등호를 붙이냐 붙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군요. 자, 9번입니다. xlnx 함수도 되게 자주 그렸던 함수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설명으로 옳은 거, 뭐 기억 니은 디귿 보니까 최대 최소 같은 걸 물어봤고, 블록성 물어봤고, 실근, 그 실근의 개수도 물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함수 그래프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0 플러스에서의 이 극한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0에서는 0,0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긴 한데, 이 함수는 lnx 때문에 애초에 정의역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순수한 양의 범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인 즉슨 0,0을 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기 0,0의 원점은 뚫어야 하지만 거기 순간에서부터 출발하는 함수라고 판단은 될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극값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분 진행하시면 lnx 더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1 정도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되겠죠. lnx 더하기 1이 0이 되는 lnx 값은 몇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값은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 정도에서 극값을 가는 것도 판단이 가능하겠죠.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투프라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미분하시면 x분의 1이겠네요. 맞죠? x분의 1은 애초에 정의역이 양의 범위였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적으로 뭐 한 게? 0보다 큰 게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하겠지. 그 말인 즉슨 요 fx 함수는 모든 정의역 범위 내에서 어디로 블록이다? 아래로 블록인 게 확실하면서 2분의 1에서의 함수값도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값을 갖는 게? 극소를 갖는 거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2분의 1 값도 여기서 한번 조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2분의 1 집어넣어 보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극소값을 갖는 것도 판단이 될 거고, 바로 그림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원점 출발을 빈칸 뚫어둔 채로 출발하면서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극소를 찍었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판단 가능하지. 왜? 무한대로 갈 때는 x도 무한대로 가, lnx도 무한대로 가니까 꽤나 빠르게 무한대로 증가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편은 1이겠죠? 그치,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xlns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은 x는 존재하지 않지만 lnx가 0이 되는 x값이 1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는 완벽하게 다 그렸어요. 자, 한번 해석해 봅시다. 기억, 익스포넨셜 2에서 최소값을 갖는 게 아니라 2분의 1에서 최소값을 갖게 될 거니까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겠군요. 니은 0 기준 오른쪽에서 무조건적으로 아래로 블록하다. 아까 판단됐으니까 니은은 맞는 말. 자, 디귿 봐봐요. fx는 k라고 하는 그 방정식, fx는 그려졌고 k라고 하는 건 뭐 상수함수로 판단하셔도 될 텐데, 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 함수랑 이 가로줄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값이 존재하냐를 물어봤어요. 만약에 실수 k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맞겠지. 이렇게 하는 거 두 점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다만 보시면 극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익스포넨셜 2가 대충 2.71 땡땡땡이 되잖아. 그럼 이 값은요, 당연히 마이너스 0. 어쩌고저쩌고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범위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만 이 범위 사이에 있는 정수는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얘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땡땡땡이었으면 k값이 마이너스 1 정도로 딱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얘는 지금 정수가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정수 있다 없다? 없을 거라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는 존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은 아쉽게도 틀려 먹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누구밖에 없다? 니은밖에 없을 거란 말이 되겠네요. 자, 10번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참 이게 저랑 수업을 오래 들으신 분은 이제 거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가지고 이제는 기억을 하겠지만 참 아쉬워요. 고1 때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꼽아보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머지 정리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머지 정리가 이 고등학교 수학을 얘기할 때 있어서는 어딘가에서든 간에 항상 등장할 수밖에 없어. 특히나 이제 이런 식의 함수에 대한 해석이나 이제 대수적인 느낌의 문제에서는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새롭게 막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기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가, 어떤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항상 몇 차 이하다? 1차 이하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즉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를 보통 1차 함수 표현으로 쓸 수 있으면서 보통 그 1차 함수는 ax 더하기 b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그 a값, b값을 구해내는 거는 문제에서 힌트를 해석하시면서 얻어내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나머지가 1차일 때 요 a값은요, 요 a값은 그 함수를 한 번 미분했을 때의 그 x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범위네요. 예를 들어서 fx가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x 더하기 b 뭐 이게 1차식으로 됐다라고 친다면 지금 일단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뭔가 얘기를 해야 할 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셔도 이 파트 곱미분 해봤자 x-1이라고 하는 건 계속 붙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뒤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다만 여기 미분은 뭐가 될 거고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도 원래 항등식이면 미분해도 항등식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f'2 값이 얼마라는 게 a라고 하는 걸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문제 읽어보시면서 이 뭘 집어넣을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나와 있기도 하고 익스포넨셜 2의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f'2 제곱이 이 나머지 식의 a 자리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바로 써먹어도 될 거란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한번 문제 진행해 봅시다. 자, 2차 이상의 다항함수 fx랑 함수 gx는 뭐 익스포넨셜 2에 x 4승 더하기 x 더하기 2 정도로 나왔고 f.g0랑 f.g의 프라임의 제로값이 뭐 다 나와 있죠. 뭐 이거 뭐 좀 돌려 말한 거에 불과하지만 다 힌트 값이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일단 gx 미분부터 하고 갈까요? 자, 일단 속미분부터 먼저 씁시다. 4x 3승 더하기 1이겠죠. 그러면서 원본 형태 그대로 이렇게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g 제로값이랑 g 프라임 제로값 미리 좀 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g 제로는 0, 0 되니까 2의 뭐로 되죠? 2의 제곱으로 되겠죠. 그런 다음에 g 프라임 제로도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 없어지고 1이면서 2의 제곱승이니까 여전히 g 제로나 g 프라임 제로 값이나 똑같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f.g0라 그랬으니까 f에다가 g0 값을 집어넣은 거는요. f에 익스포넨셜이 제곱을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이 얼마래? 4라고 하는 힌트로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f.g의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은 거는 바로 갑시다. f'의 g0에다가 g'0를 곱한 거 정도로 그냥 합성함수 미분을 그냥 진행한 거에 불과하죠. 자, 그리고 일단 미리 결론부터 냅시다. 얘가 얼마라 그랬냐면 익스포넨셜 2의 제곱이라 그랬고 f'의 g0 값도 2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이 곱한 값이 지금 얼마래? 2의 제곱이래. 자, 그 말인 즉슨 얘 나눠주면은 f'의 2 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문제 더 읽어보죠. fx를요 뭐로 나눴을 때? x-익스포넨셜 2의 제곱에 전체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존재할 거고 나머지는 항상 어떤 형태가 된다? ax 더하기 b 형태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항등식 성질을 그대로 착착착 이어가면 된다라 그랬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요 a 값은 항상 누가 될 수밖에 없다? f'의 그 값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거를 만족하는 그 친구의 도함수의 미분계수 값. 그러니까 a 자리가 일단 기본으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미리 써놓고 가면은 그냥 한 줄로 끝날 거란 말이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2제곱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초록색으로 해야지. 얘 때문에 0 되고 뒤에 뭐 남죠? 2제곱 더하기 b가 남게 되겠죠. 근데 그 결과가 얼마라 그랬냐면 4라 그랬군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b 값이 얼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4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2의 제곱인 것도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얘가 a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a, b 뭐 제대로 나왔으니까 우린 rx가 뭔지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겠죠. rx는 어떻게 된다? x 근데 b가 이거죠. x 더하기 4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제곱이 될 거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r의 마이너스 1 값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4에서 1 뺀 거니까 3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제곱으로 답 어렵지 않게 몇 번을? 2번을 찍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이거를 어렵게 느껴진다면 고1 거 다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1번이네요. 3차, 사인 3차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 2차랑 1차로 쪼갠 다음에 변형 후 치환적분으로 진행하는 거였죠. 자, 일단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 건 그대로 유지. 사인 제곱 x랑 사인 x로 바꾸자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인 제곱을 이제 뭐로 보신 다음에 그렇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보신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를 치환하자?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랍니다. 자, 코사인 x가 t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가 되시면서 자, 적분 구간 변형시켰으니까 x가 제로가 된다면 t 값은 얼마가 되겠죠? 코사인 제로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x가 2분의 파이라면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t는 0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은 일단 인테그랄 1에서부터 0까지가 되겠죠. 아래 끝이 1이고 위 끝이 0인 걸로. 그 다음에는 1 빼기 t 제곱이면서 보시면 sin x dx는 마이너스 dt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보통 이 마이너스는 뭘 해주는? 적분 구간의 아래끝 윗끝을 바꿔주는 용도로 써주시면 될 거니까 0부터 1까지의 1-t제곱의 dt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당연히 이거 다항함 적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해보셔도 될 겁니다. 뭐 t 빼기 3분의 1 그게 빠르겠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냥 t-3분의 1 t 3승에 어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1까지가 될 거니까 1 빼기 3분의 1이라서 정답이 얼마가 된다? 네, 3분의 2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2번입니다. ax lnx 더하기 b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가족권 나족권 만족시킬 때 뭐 a랑 b를 곱한 게 얼마인가? 뭐 단순하게 그냥 가족권 나족권 해석한 다음에 대입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위에 있는 거에서부터는 f2 값은 알 수는 없지만 f'2 값이 얼마라는 거는 숫자 2라고 하는 이 정도 힌트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고 더 이상 얻어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근데 적분이네요. 그러면 일단 저 fx를 미분하신 다음에 2를 집어넣어서 a든 간에 b든 간에 뭐 중에 하나를 뭔가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미분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거 아까 하지 않았나? 자, a 묶어낸 다음에 x, lnx 곱미분하는 거죠. lnx 더하기 1 정도로 나오게 되겠죠. b는 없어지게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익스포넨셜 2를 집어넣어 보시면은 a에다가 1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오케이 2a가 될 거고 걔가 2가 되는 거라서 얘가 2가 되는 거라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fx라고 하는 건 x, lnx 더하기 b 정도. 이제 이 뒤에 붙어 있는 b를 구하기 위해서 나조건 실제로 적분해 본 다음에 비교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자. 1부터 익스포넨셜 2까지 이 친구 적분. 자, 그 결과는 나중에 비교하면 될 거고 일단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x, lnx 파트를 뭐로 해야 돼? 부분 적분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다만 로다 3지에 의하면 lnx가 앞에 있고 x가 뒤에 있는 게 더 나을 거니까 순서는 살짝 바꿉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b는 그냥 상수니까 적분하면 bx가 되고 bx를 1부터 2까지 하면 여기는 어떻게 나오죠? b의 익스포넨셜 2-1 정도로 나오는 거는 그냥 여기서 바로 해결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걔부터 먼저 쓰자 그러면. 얘 적분 이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적분은 실제로 하자는 거가 되겠죠. 자, 갑시다. 그 적의 어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에서 뭐 빼야 돼? 인테그랄에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x 적분하니까 이렇게 되면서 얘를 어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익스포넨셜 2까지 이렇게죠. 자, 그래서 b의 2-1 내비두시고 여기 보시면 일단 2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의 2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텐데 1 집어넣으면 이 ln1 때문에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는 마무리 됐고요. 뒤에는요. 일단 x 약분하면 2분의 1x가 되는데 2분의 1x는 적분하면 4분의 1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을 묶어낸 채로 x제곱에 어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가 될 거기 때문에 b의 2-1 더하기 2분의 1 2제곱에서 4분의 2제곱 마이너스 1 정도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2분의 2제곱에서 4분의 2제곱 빼면은 4분의 2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는 뭐 더하기 1 정도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그지? 그런 다음에 b의 2-1 정도로 말이야. 자, 근데 이 결과가 결과적으로 저거랑 같대.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얘를 다시 쓰면 2제곱 더하기 2가 돼요. 4분의. 근데 지금 이게 뭐랑 같다라 그랬냐면 4분의 2제곱 더하기 1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2-1 이렇게 같대.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일단 얘랑 얘는 그대로 쓱 사라질 수밖에 없으면서 양변의 4배를 좀 할까? 2는 1 더하기 4b의 2-1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치? 자, 그럼 봐봐요. 막 여기서 막 전개한다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요 1을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2-1이 4b의 2-1인 게 나와요. 그리고 2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절대 뭐가 아닐 거니까 0이 아닐 거니까 이대로 약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4b 값이 얼마가 나오니까 1이 나오니까 b가 얼마가 된다는 거를 그렇죠. 4분의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 a가 1이었고 b가 4분의 1이니까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계산이 뭐 중간중간에 좀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물어보는 건 단순한 부분적분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자, 13번 대표적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 중에서 극한값에 대한 아이디어가 될 텐데, 일단 뭐 저거는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일단 얘부터 봐봐요. 요 1부터 x까지 스몰 ft dt라고 하는 게 스몰 ft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t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라지 ft를 어서부터 어디까지 한 거기 때문에 1부터 x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라지 fx에서 라지 f1을 뺀 표현으로 되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당연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저 구하라고 하는 극한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가 x 빼기 1이 되고, 분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정리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무슨 형태로 보이죠? 그렇죠. 미분계수 표현이 되겠죠. 정확히는 라지 f를 미분한 형태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건데, 라지 f를 미분한 건 다시 스몰 f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스몰 f 1 값이 얼마인가를 구하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fx가 대놓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저기다가 1만 집어넣어서 결과만 내주면 된다라 이 말이죠.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2에 t 더하기 ln 3승 dt. 근데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뭐 굳이 이걸 적분 배수를 t라고 잡을 이유도 없으니까 x라고 잡자. 자, 이거 막 당황하실 필요 없는 게,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에서 지수 자리에 그 플러스가 된 거는 곱이잖아. 2의 ln 3승과 2의 x승이 지금 곱에 대한 적분이 되는데, 얘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심지어 2랑 3 자리를 체인지 시키면 이게 바로 뭐가 되죠? 그렇지, 그냥 숫자 3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그냥 3 곱하기 2의 x승을 조금 더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게 될 거고, 3 곱하기 2의 x승을 어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게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3에 2-1 정도로 간단하게 나오는 게 정답이 되겠죠. 1번에 정답이 보이게 되겠군요. 14번 보도록 합시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적분 표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표현이 됐고, 그게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데요. 자, 지금 극소, 극대 같은 극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fx를 미분한 f'x가 0이 되는 그 순간을 구해야 마땅하다라고 일단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일단 그 와중에 이 표현은 보자마자 x자리에 뭘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그렇죠. 익스포넨셜 2의 제곱을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되겠죠. 왜?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면 피적분 함수가 얼마나 복잡하든 항상 뭐로 나오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 0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f의 이제곱 값이 0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써먹던 써먹지 않던 미리 구하고 가는 게 안전하다 이 말이야. 그런 다음에 진행 방향은 바로 저 함수를 미분한 표현이 되겠죠. 왜냐면 이 함수를 그대로 미분하면 여기 피적분 함수 자리에 있는 t 자리에 그대로 뭘 집어넣은? x를 집어넣은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x분의 4 곱하기 ln x의 전체 3승이에요. 자, 님들아,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이 그 값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보시면 x분의 4파트는 절대 0이 될 수 없을 거니까 ln x의 3승만 0이 되면 되겠죠. 근데 ln x 3승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ln x가 0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ln x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뭐밖에 없어? 이 세상에 1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이거를 여기서 막 이게 프라임 부호가 뿔에서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순간이 극소로 가는 순간인 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면 될 거라고. 그래서 얘가 A가 되는 게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B라고 하는 어떤 값? F1 값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F1은 익스포넨셜 2의 제곱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t분의 4, 근데 t라고 쓰지 말고 x라 쓰죠. x분의 4 곱하기 ln x의 전체 3승 dx가 될 거고, 자, 이제 이거를 실제로 적분을 하시면 되면서 여기 적분은 이제 뭐다? 치환 적분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ln x를 뭐로 보자? t로 보자. 자, 그러면 x분의 1이 x분의 1 dx가 dt가 되시면서 x가 2제곱일 때는 t가 얼마가 된다? x가 2제곱이면 t는 숫자 2가 될 거고, x가 1이면 t는 제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적분은 어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0까지. 잘 봐요. x분의 1dx가 뭐가 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dt가 되는 거가 될 거고, t의 3승이면서 정확히는 4t 3승 정도로 이렇게 다항함수 적분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대로 그냥 할까요? 나쁘지 않은데 뭐 아니면은 0부터 2까지를 2부터 0까지를 0부터 2까지 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해도 상관없겠네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4t 3승은 그대로 적분하면 뭐가 되죠? 그치, t 4승이 되겠죠. t 4승에 어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의 16 정도로 바로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b가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네, 괜찮게 구해냈고, 따라서 문제에서 얘랑 얘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5가 되게 되겠군요. 자, 15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A서부터 D까지 F'X가 지금 그려져 있죠. 그래프 그려진 거 간만에 보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 일단 당연히 뭐부터 체크해야 돼? 네, 부호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야겠죠. 자, 일단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순간에서 극 뭐가 된다? 극소가 되는 거 판단됐고요. 여기는 유감스럽게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지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극값은 같지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들을 표현하는 게 f'x였으면 f'x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그렇죠. f2'x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2'x 값이 0이 되는 여기랑 여기 문제에서도 지금 f2'b랑 f2'c 값이 지금 0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린 이 순간과 이 순간이 뭐가 되는 게 확인이 된다? 변곡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프라임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아하, 변곡점은 두 개인 거 확인됐네요. 자, 일단 뭐 이 정도대로 뭐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은 좀 특정한 상황으로 문제를 진행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이 정도 판단했으니까 한번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읽어볼게.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지만 지금 이거 지우면 좀 곤란할 거기 때문에 자, 기억 보시면 C, FC가 변곡점의 좌표다. 맞는 말이죠. 일단 기억 맞는 말. 니은. 자, 니은 표현 되게 중요하죠. 일단 그거 읽어본다면 C랑 D 사이에 X1, 2가 있는데 X2가 X1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서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봤냐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더 크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거 어디로 볼록인지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로 블록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는 거 맞죠? Y축 이점으로 한번 잡아볼게 대충. 자, 그런 다음에 여기 x1, x2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대응한 함수값이 fx1, 여기에 대응한 함수값이 fx2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x1과 x2의 정확한 등차 중앙 자리, 정중앙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될 거고 그거를 대입한 함수값이 여기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그림을 꽤나 잘 그린 거거든.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의 이 x값들의 등차 중앙의 함수값은요. 함수값의 등차 중앙보다 항상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주황색 자리가 누구다? 2분의 fx1 더하기 fx2가 될 거고 이 보라색 자리가 누가 된다? 이 보라색 자리가 f의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될 거란 말이죠. 자, 지금 보시면 누가 더 큽니까? 이 친구 함수값의 중앙값이 그 중앙값의 함수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 이 말이 뭐다? 아래로 블록을 표현하는 다른 함수식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가? 아래로 블록인가? C랑 D 사이에서 이 fx 함수가 아래로 블록인가를 물어보는 게 니은 명제의 표현이 될 거란 말이죠. 보세요. C에서부터 D까지에서는 F2', 즉 F'X의 기울기들이 싹 다 뭐로 보이죠? 양으로 보이는 거 맞죠? 여기서 F2'은 싹 다 양수가 될 거라고, C랑 D 사이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2'이 부호가 양수면은 어디로 블록인 게? 아래로 블록인 게 기본적인 상황이죠. 맞는 말이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반대였다면 그 X값의 중앙값의 함수값의 중앙값보다 크다면 반대로 이거는 위로 볼록인가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고, 물론 이거 외우시면 너무나 좋지만 너무나 헷갈리신다면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니은 명제도 맞는 말입니다.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넘어갈 건데, 자, 디귿이 중요하죠. 자, 뭐라 그랬냐면 디귿 FA랑 FB를 곱한 게 음수이며 FD가 양수라고 하는 이런 가정이 있다면 A랑 D 열린 구간 사이에서 이 fx는 0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는가? 문제 뉘앙스는 사이값 정리 같은 문제가 되겠지만 굳이 이 문제를 사이값 정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함수 개형을 한번 유추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 FD는 일단 빼박으로 양수인데 이 표현은 아직 애매해요. 정확히는 이 두 개의 곱이 음수란 얘기는 둘의 부호가 서로 뭐하다?
다르다 정도는 우리 캐치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 절대로 그냥 너네 맘대로 이게 음수겠지 이게 양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FA가 음수 그리고 FB가 양수 그러면서 FD가 양수인 것도 쓰고 갑시다. 자, 이런 식의 상황에서 한번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보세요. A 이쯤에 있고 0 이쯤에 있고 B 이쯤에 있고 뭐 C, D 뭐 이렇게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아까 판단했던 게 뭐였냐면요. 0에서 극소를 갖는 거 확인됐어요. 그치? 그러면서 0 기준 왼쪽은 F'의 음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하는 함수인 게 감소하는 함수인 거는 자명하다 이 말이야. 자, 다만 FA 값이 음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의 함수 값은 좀 밑에 찍은 다음에 A에서 함수, 0에서 함수 값은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쪽에서 그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FB는 양수래. 그러니까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B에서 뭐가 일어나? 변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뭐로 바뀐다? 좀 약간 좀 그림이 좀 애매하죠.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C에서 다시 한 번 더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D에서는 뭐 이렇게 쭉 증가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D가 당연히 양수인 것도 판단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A랑 D 사이에서 실근 몇 개밖에 안 보이죠? 한 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일단 틀렸어요. D것은.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FA가 양이고 FB가 음이고 FD가 양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신다면은 아이고야 이렇게 삐뚤어졌어. 아 그냥 미안해요. 그냥 이거 지운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이거 썼을 거니까. 다시 FA가 양 FB가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프도 다시 한번 그려볼 거예요. A, 0, B, C, D. 자, 일단 양수에서 출발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이렇게 내려가야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이렇게 시비 걸 수 있어요. 여기서 내려가는 게 0에서의 극소값이 무조건적으로 음수라는 보장성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인데 FB 값이 음수라 그랬고 0에서 극소 찍은 다음에 증가를 해야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수보다 더 낮은 쪽이 있어야만 필연적으로 이게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야. 극소 찍고요. B에서 음수 값을 찍은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게 될 거고, 물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C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뭐 함수값이 양인지 음인지 모를 수 있지만 FD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계속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뭐 C에서의 함수값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변곡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된 함수인 걸로 판단이 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A랑 D 사이에서는 실근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게 2개가 되는 게 판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최소 2개를 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만 본다면 D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까 방금 FA가 음수, FB가 양수인 케이스에서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D것을 맞다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D것은 틀렸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기억 니은의 2번이 되게 될 거랍니다. 이 정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16번 아주 재밌는 문제일 겁니다. 그럴걸요 아마. 자, x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뭐 양의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는요 일단 부정적분 표현으로 되어 있고 f1 값이 0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뭐 컨스턴트 값을 뭐 실제로 설정을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일단 뭐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fx가 정확히 어떤 함수인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만 같아. 근데 fx는 0이라고 하는 그 방정식에 1보다 큰 실근을 순서대로 A, 1, 2, 3, 4 그렇게 나열을 했다가 쳤을 때 그 작은 4개의 x값의 곱이 얼마인가를 구하라 그랬어요. 오케이, 일단 우리는 뭐 이 뒤에 문장은 나중에 한번 해결해 보시고 fx가 실제로 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적분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x분의 탄젠트 ln x dx. 자, 당연히 치환 적분이 되겠죠. 어떤 놈을 뭐로 치환하자? ln x를 t로 치환하고 x분의 1 dx가 dt가 되는 상황이면서 뭐 적분 구간은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럼 뭐로 바뀌냐면은 인테그랄에 탄젠트 t dt가 되시겠죠. 왜냐면 x분의 1 dx가 dt로 될 거기 때문에. 자, 탄젠트 적분이 어떻게 되죠? 외우셨나? 외우셔야 돼.
탄젠트는 일단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코사인을 치환하면서 네, 그렇게 ln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거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ln의 네, 코사인 t 더하기 컨스턴트 이 정도로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 t 자리를 다시 lnx로 고치면 되겠지만 우리 저번에 저저번 했을 때도 이렇게 치환했을 때 결과적으로 x에서의 함수가 t에 대한 표현이 됐을 때 굳이 원본으로 돌리지 말고 우린 이 함수를 약간 gt라고 새롭게 설정 좀 합시다. 봐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lnx랑 t를 같다라고 뒀고 아시다시피 lnx는 양의 범위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x랑 t 사이에는 서로 간에 1대1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x 값이 1일 때 함수 값이 0이라는 얘기를 t 값이 몇일 때로 바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죠. x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는 t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왜? ln 1값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x가 1일 때는 t가 0인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f1을 물어보는 거나 g 제로 값을 물어보는 거나 동일한 상황일 거란 말이지.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으면 좋겠어. fx랑 지금 gt 함수를 서로 지금 약간 좀 그 변수 크로스오버해서 지금 표현했지만 lnx가 t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뭐 x 값이 한 개일 때 막 t 값이 막 두 개 이상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절대 아니라 x가 하나면 t도 그에 대응하는 게 딱 정확히 한 개씩밖에 못 나오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x가 몇일 때랑 t가 몇일 때는 항상 동등한 상황대로 그대로 유지시키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f1이나 g0랑 갖고 t 자리에 그대로 제로 집어넣으면 코사인 제로 아시다시피 얼마죠?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ln 1 더하기 c인데 ln이 얼마니까? 그냥 0이니까 뭐만 남아? 컨스턴트만 남게 되겠네요. 근데 그 f1 값이 0이라 그랬으니까 아하, 적분상수는 존재하지 않는 그냥 깔끔한 네, 요 함수였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얘가 몇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그 값들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t 값들을. 일단 근데 t긴 t지만 나중엔 다시 x로 돌려야 될 거고 미리 한번 돌려보자. 이 표현이나 x가 2의 t승의 표현이나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오케이, 캐치 됐고요. 잘 봐요. 얘가 0이 되려면 우린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값이 몇이 되면 된다? 1이 되면 되겠죠. 정확히는 절대값의 코사인 t가 몇이 되는 상황? 1이 되는 상황을 원하는 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말인즉슨 코사인 t 값이 몇이나 몇?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상황을 원하고 있는데 간만에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쭉쭉 가고 있죠. 자, 근데 이게 1이 되는 순간이랑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들을 순서대로 캐치해 본다면 0도 되고 누구도 되고 파이도 되고 2파이도 되고 3파이도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있겠죠.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그러니까 코사인 t가 뿔마 1이 될 수 있는 요 t 값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가 된다?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t 자리가 지금 우리가 뭐였기 때문에 t가 ln x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x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의 0승, 2의 파이승, 2의 2파이승 그런 식으로 1, 2의 파이승, 2의 2파이, 아우 뭐야 2의 2파이승, 2의 3파이승, 2의 4파이승 이런 식으로 영원히 나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그 방정식에 1보다 큰 실근이래. x값 1보다 커야 한대. 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구나. 얘만 제외한 이 친구들을 순차적으로 뭐뭐뭐라고 취급하자. A, 1, 2, 3, 4라고 취급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정답은 나왔죠. 이것들 싹 다 곱한 게 얼마인가? 자, 지수끼리 다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이겠죠. 따라서 2의 10파이승이 네,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좀 생각해 보는 거.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문제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 문제를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보는 준킬러나 킬러급의 4점짜리 문제 그 문제 해결 능력 그 생각하는 힘 정도가 좀 길러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7번 서술형으로 이제 넘어왔죠. 자, 이 곡선의 변곡점에서의 접방, 변곡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우린 바로 고민의 여지 없이 네, 두 번 미분까지 가보도록 하죠.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2의 x승이 일단 도함수가 될 거고 일단 이거 체크는 해주셔야죠. 왜냐면 접선의 방정식 얘기하려면 기울기까지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합시다. 얘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빼기 사인인가?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해서 2의 x승으로 묶어내주면 이 안에서 사인이 날아가면서 코사인만 몇 배 되는 게 2배 되는 게 확인이 되죠. 2 코사인 x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x승. 자, 우리는 2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그 x 값을 캐치를 해야 되겠죠. 변곡점 좌표를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익스포넨셜 2의 x승은 절대 0이 안 될 거고 이 따위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코사인 x가 0이 되는 어느 범위에서 0부터 파이까지 범위에서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코사인이 0이 되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2분의 파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의 좌표는 2분의 파이 콤마 2의 파이승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인데 사인 2분의 파이 얼마? 1이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2의 2분의 파이승. 이 정도가 변곡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P점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자리에 있는 이 F'X X 자리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 2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 1이고 0이죠. 1 더하기 0이니까 1이고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고 얘를 기울기로 갖는 그 직선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결과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L은 어떻게 된다? Y는 2의 2분의 파이 승에 X-2분의 파이 더하기 익스포넨셜 2의 2분의 파이승. 뭐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로만 마무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2번입니다. 18번. 자, 1과 3 사이 범위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 2의 x승이 알파 x랑 베타 x 사이에 낑겨 있도록 하는 그 알파 베타를 정할 때 베타 빼기 알파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생각해 보시면 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부등식 2개짜리이기 때문에 왼쪽 부등식이랑 오른쪽 부등식 따로따로 해석하는 게 맞게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 되게 좋지 않은 방법이죠. 기하적인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일단 봐봐. 얘가 가장 작아지려면 베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 거고 알파는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그 빼는 게 작아지고 뒤에 있는 게 커질수록 전체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이 문제는 베타의 최소랑 알파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x승은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1과 3 사이에서 1, 익스포넨셜 2를 지나고 3, 익스포넨셜 2의 3승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판단이 되면서 뭐 그림이 지금 굉장히 좀 완만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수함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2의 x승은 정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면서 접선의 기울기는 영원히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어떤 순간에 따지더라도 기울기는 무조건적으로 다 1보다 큰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봐봐요. 베타 x는 즉 y는 베타 x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몇으로 하는 베타로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범위 사이에서 베타 x라고 하는 그 직선이 이 곡선보다 어느 쪽에 있도록 위쪽에 있도록 하는 그 기울기 베타 값을 의미한다면 봐봐. 일단 너무나 많지. 기울기는 뭐 한없이 크게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꽤나 큰 기울기에서부터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어디를 지나는 상황이? 요 3,2의 3승을 지나는 상황이 가장 유력하다 이 말이죠. 지금 근데 그림이 내가 너무 완만하게 그렸으니까 좀 와닿지 않을 텐데 1부터 3은 좀 이렇게 좁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막 이 정도 이것보다도 훨씬 급하게 그려지겠지만 봐봐. 다시 베타 x를 이렇게 쭉쭉 내려봤자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 여기를 지나는 순간까지밖에 못 내려온다 이 말이죠. 이것보다 내려오면은 어느 순간에서는 이 fx가 베타 x보다 커지는 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 3, 익스포넨셜 2의 3승을 지나는 그 점을 지나는 베타 x를 찾아주시면 되는구나. x에다가 3 집어넣어봐요. 3베타 값이 얼마가 되는? 이 3승이 되는 베타 값이 얼마가 될 거니까? 3분의 2의 3승이 될 거니까 이 베타는 3분의 2의 3승 그리고 얘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기울기 낮은 걸 잡아봤자 쟤밖에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반대의 논리로 이 알파 x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원점 지나면서 얘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는 무수히 많은데 그 와중에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그렇죠. 요 1,2를 지나는 그 순간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이 말이죠. 얘보다 낮아야 되고 이 친구는 얘보다 높아야 될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는 1분의 2가 될 거니까 그때 알파 값은 2가 될 거고 걔가 뭐가 된다? 맥시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은 베타의 최소인 3분의 2 3승에서 알파의 최대인 2를 뺀 이 정도로 표현이 되게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뭐 2를 묶어내서 표현해도 되고 그냥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상관없을 거란 말이죠. 서술형 19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f'x 나와 있고 f0 값 나왔을 때 f3 값을 구하라. 일단 당연히 또 뭐다? 부정적분 하라는 문제가 될 텐데 유리함수 문제가 될 거고 분모 딱 봐도 뭐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 부분 분수로 찢은 다음에 하는 그 적분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헤비사이드로 해도 되지만 우리 아직 헤비사이드 연습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거니까 그냥 원칙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분모는 자연스럽게 x 더하기 3이랑 x 빼기 1 정도로 인수분해 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분분수로 찢으려면 x 더하기 3분의 a 형태랑 x 빼기 1분의 b 형태로 일단 만드신 다음에 항등식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 자, 통분하시면 어떻게 된다? 얘분에 얘에 곱한 거랑 얘에 곱한 거 더해주게 될 거고, 자 조립 좀 해보죠. ax 더하기 bx니까 a 더하기 b의 x,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3b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b 이대로 형태를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이 이 식과 같은 걸 이용해서 a 더하기 b가 몇이 되고 3이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5가 되도록 하는 그 라지 a랑 라지 b를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 이 말이지. 라지 a 더하기 b가 얼마? 3 마이너스 a 더하기 3b가 얼마? 5가 된다면, 자 이대로 더해주시면 4b가 8이니까 b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구나. 그럼 a는 자동으로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것도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린 여기가 무엇이 되고 1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를 2가 된다라고 하는 걸 괜찮게 판단했어요. 지울게요 이거. 자,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적분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 친구나 이 친구 둘 다 적분하면은 ln 되는 거 맞죠? 절대값 항상 붙여줘야 돼. ln 절대값 x 더하기 3에서 얘는 2 내버려 두시고 ln의 절대값 x-1 한 다음에 뒤에 컨스탄트를 붙이면 되는데 f0가 제로인 걸 통해서 컨스탄트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f0는요 ln 3, 여기는 ln 1이죠. ln 1 없어질 거니까 그냥 없어지고 c만 남는데 걔가 0이라 그랬으니까 아하, 컨스탄트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ln 3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f3 값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3 집어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ln 6 더하기 2ln 2에서 뭘 뺀 거다? ln 3을 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보시면 ln 6에서 ln 3 빼면 얼마예요? 설마 ln 3이라 말씀하시는 분 없죠? ln 3분의 6이니까 ln 2가 될 거야. 그래서 ln 2 더하기 2ln 2니까 결과적으로는 3ln 2가 정답이 된다 이 말이죠. 물론 ln 8이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ln 8보단 3ln 2가 조금 더 정갈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대로 결론 마무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서술형 문제입니다. 20번이죠. 자, 함수 fx가 lnx 더하기 x 더하기 1부터 2까지의 f'-tdt 만족할 때 f 익스포넨셜 이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얘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줄여서 정적분 함수 루틴 정해져 있는 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바로 그거. 적분 구간이 둘 다 뭐인 경우? 상수인 경우. 그치,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이건 항상 뭐로 나올 거니까? 어떤 특정한 값으로 나올 거니까 얘를 일단 k로 둔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중간 점검 좀 합시다. fx는요 lnx 더하기 x 더하기 k라고 했고, 일단 미분 좀 할까? 심심하니까. 자, f'x는 뭐가 되죠? x분의 1 더하기 1 정도가 될 거란 말이죠.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로 가야 돼? 저 k 값을 구하는 여정으로 출발해 보셔야 되겠죠. k라고 하는 거는 어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익스포넨셜 2까지의 f'pdt라 그랬는데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가 t던 간에 x던 간에 상관없으니까 우린 여기서 그냥 fx, x분의 1 더하기 1을 그대로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 듯 싶네요. 자, 적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ln 절대값 x가 될 거고 x 될 거고, 사실 이 절대값은 사실 이 상황에선 굳이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지. 왜? 1부터 2까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둘 다 양수가 될 거니까. 근데 그냥 붙인 거예요. 얘를 1부터 2까지. 자, 그럼 앞에 거는요 ln 2에서 ln 1 뺀 게 앞에 계산이 될 거고 뒤에는 2-1이 되겠네요. 자, ln 2는 1이고 ln 2는 0이니까 얘 앞에 건 그냥 1이 될 거고 여기는 2-1이겠죠. 따라서 결과가 뭐가 된다? 그냥 익스포넨셜 2가 남는 게 그게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k 값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fx가 lnx 더하기 x 더하기 익스포넨셜 2라고 하는 걸 알아냈고, 그 결과를 통해서 f 익스포넨셜 2 값은 ln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겠네요. 1 더하기 2이니까 2 더하기 1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결론을 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다 풀어봤는데
지금 보면 느껴지겠지만 그 전에 있는 시험지보다는 훨씬 난이도를 조금 더 하향 조정하긴 했어요. 열애에서 일단 6회 몇 회죠 여기? 미안해요. 5회군요. 미안해요. 5회 해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